지금 모든 언론이 특검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 재판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윤석열이 최근에 법정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증인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아주 결정적 증언들이 계속 연달아 터졌어요. 이게 원래 사령관들이 자백한 게 아니라 젊은 군인들이 다 진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모든 언론의 관심은 수사 기소 단계 8, 90%가 제한되고 그 이전에 관심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결국은 지기현 판사마저도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모든 심리 마치고 이제 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진실 변화가 언론에 거의 취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수사권 조정을 빨리 마치는 대로 우리는 사법의 완결성까지도 다 보는 이런 개혁의 좀 안목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 얘기 많이 났어요. 정의당 때부터 옛날에도. 아니 그럼요.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얘기고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께서 법사위 가가지고 그렇죠. 이 검찰의 기득권 타파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신 분이고 감개가 무량하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는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의 핵심 명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큰 대의가 지켜주고 다만 이제 악마가 디테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하자는 걸로 감찰관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검찰 동호회나 전부 반성문을 썼어요. 그렇죠. 뭐 첫 줄은 무조건 뭐 이게 과오를 뭐 반성한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어떤 그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기반은 사실상 마련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검찰이란 조직이 생겨난 이래 이렇게 좋은 개혁의 호기가 과연 또 있었는가? 이런 기회에 어떤 개혁을 제대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천추의 한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갈 때다. 사실 검찰 구성원들을 만나봐도 이제는 직접 수사 직접 수사 어떻게 꼭 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있더라도 그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검찰이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될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검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사실 검찰의 원래 출발점이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사의 통제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폭주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검찰인데 우리나라의 검찰은 너무 이상하게 직접 수사를 최고로 우선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너무 잃어서 그런 뭐 일체의 수사권까지 부정당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한번 이거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적기가 됐고 이제 우리 사회도 성숙해져서 검찰의 그 구성원들, 검찰 엘리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개혁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검찰 수사받은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때로는 이게 뭐 이게 검찰이 저희 뭐 찌라시 돌리다가 걸린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경찰대 안 나가서 검사가 딱 한 번 나오라 했대요. 장난 아니래요. 나가보면 경찰까지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당한 사람이 막 공방정도 하고 뭐 진술서 쓰는데 검찰에 간 사람 한 말은 뭐냐면 유죄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딱 찍으면 야 너 한번 들어가 볼래? 이 눈빛을 느꼈대요. 그럴 땐 겁내지 말고 배 째라고. 그러는 게 진짜 배를 째더라고 얘는. 근데 그렇게 진짜 배를 째면은 다 째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 언론의 편향도 조금 살펴야 된다고 보는 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모든 언론이 특검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란 재판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쪽에 대한 관심이 푹 줄어드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 네. 아니 그런데 저 윤석열이 최근에 법정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증인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아주 결정적 증언들이 계속 연달아 터졌어요. 이 부분은 신문에 단신으로 조그맣게 처리되고 특검은 저게 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맞아요. 모르는 뭐 소환했다 어쩐다 이거는 대문짝만하게 나와. 맞아. 솔직히 이건 모든 사법 과정에 수사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사실 재판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내란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저기 뭐냐 나는 그 중하위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 뭐 윤석열이 총쏘라고 하는 거 들었다. 문부식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 들었다. 이게 원래 사령관들이 자백한 게 아니라 그 수행보관 뭐 이런 중령 중위, 소위 중령, 와.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젊은 군인들이 다 진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러는데 이런 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데 굴러간지도 이게 몰랐네. 사법 과정이라는 게 네. 우리는 지금 수사권 조정하는 것이 마치 사법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후에 재판과 그 이후에 넘어가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모든 언론의 관심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 8, 90%가 제한되고 나머지는 뭐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 이전에 관심의 반의 반도 안 돼. 그 특검 그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김건희 특검 안 하면 이 여름에 땡볕에 방송차 있고 그 땡볕에서 방송하느라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기다리 쫙 가려는데 네. 재판장 가보세요. 없어요. 아. 시민단체만 재판 방청기 쓰고 있어요. 이 방청 가야겠네요. 저도 한번 방청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지기현 판사마저도 우리가 의심은 다 하지만 오늘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모든 심리 마치고 이제 결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밀리는 겁니다. 이 본인도. 압도적 그 진실 규명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그 저기 뭐야 이 진실 변화가 언론에 거의 취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권 조정을 빨리 마치는 대로 우리는 사법의 완결성까지도 다 보는 이런 개혁의 어떤 그 좀 안목들을 갖춰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딱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공판 중심주의. 사실은 원래 모든 그 유무죄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는 공판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그렇죠. 증거 가치도 음미하고 이러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좀 성숙된 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이 뭐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찬성하면서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게 있긴 해요. 뭐냐면 경찰의 수사력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처럼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막 독지 폭행하고 막 쥐어 패고 막 일본 순사 때부터 내려오던 이제 거기에서 반성적 고려해서 이제 검찰권이 잠시 세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중수청이 이렇게 몰아놓으면 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 이쪽에서 뭐 어차피 기소권만 갖고 기소청이니까 뭐 검찰 제끼고 이 수사하다 보면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도 뺏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과장되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찰한테 이거 소위 말해서 아니 옛날에 뭐 검사들이야 양심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한 번 더 2심제처럼 체킹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뭐 초장에 당해갖고 나 수사 때 피해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그 누렸던 권익이라던가 이런 그 혜택 뭐 어떻게 보면 권리의 총량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경찰이 이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절도, 강도, 폭력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찰 수사 잘합니다. 근데 다만 경찰이 그런 팀제라던가 혹은 강력 사건 수사 이외에 경제 사건이라던가 일상적인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게이트. 관심을 못 기울여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소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개인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전세금이라던가 그쵸, 혹은 그쵸.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전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소한 사건들을 그냥 일선에 있는 최하급 직원, 하급 경찰관한테 던져놓고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선에서 이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법률 서비스 그런 수사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과거에는 이제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냥 그런 데 대한 뭐 이 스크리닝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중수청 같은 게 이제 행안부 밑에 있으면은 네. 뭐 법무부 검찰에서 누가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앞으로 그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장래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쌓아야 될 사람들은 수사 조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검찰 조직이 지금 수사 쪽의 그 역량을 너무 기형적으로 키워오다 보니까 그 수사권을 띄어내고 보안 수사만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볼 때 그걸 보안 수사를 인정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건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안부로 갔을 때 사실 뭐 내가 검찰청에 근무하다가 글로 왜 가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고쳐먹고 그리로 가는 것도 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수사관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서 그렇게 일하는 게 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볼 때 그리고 전체 법률 서비스의 차원에서 볼 때도 본인이나 국가 차원에서나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